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. 자,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? 라고 싶을 정도로 참 주변 환경이요. 진짜 도움 안 되는 온 사방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. 그래서 뭐 안타까움 또 뭐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저 한숨만 같이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. 자, 이런 경우는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경청이 필요하죠. 또 이런 경우는 보듬어 주는 또 쌓아놔 주는 그런 상담법이 필요한데, 자, 최근에는 이런 상담보다는요, 참 허탈하거나 한숨을 내쉬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. 몇 년 전부터 부쩍 심해지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뭐 거의 뭐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인데, 이거 정말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.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면 이 나라는 인간 자체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 자, 몇 개월 전이네요. 자, 신혼부부가 상담을 왔습니다. 뭐 둘이 사이는 이혼을 결정했답니다. 피차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, 아이가 없어서 상처를 주지 않는 게 훨씬 좋으니까 우리 빨리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고 온 상태인데,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,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 라고 해서 온 케이스였었죠. 자, 부부가 일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. 자, 왜 이혼을 하려고 결심하십니까? 라고 물었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짓더니, 아니 뭐 미주알 고주알 남편의 온갖 잘못을 일러바치는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.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요, 이제 결혼하고 한 1년 넘게 지내고 있는데, 처가에 가봤더니 온 처가 식구들이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을 싹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. 그것도 뭐 어땠다며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.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냐고, 도저히 못 살겠다고,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. 자,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, 그게 불만이었죠.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고. 자, 피차가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었습니다. 자, 사실 신혼부부가 상담을 오면 이 뭐 정말 어떨 때는 막 정말 서로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, 뚜껑을 열어보면 부부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부부도 되게 이제 싸움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건데, 대개는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감정에 묶여서 그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헐뜯다가 보니까 피차가 상처만 남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, 결국 둘 다 루저가 되는, 손실만 있는 싸움을 반복한다는 뜻이죠. 자, 그렇게 삐걱삐걱 싸우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죠. 뭐 출근해야 되죠. 뭐 아이들 태어났으니까 길러야죠. 급한 일에 횡포를 당하게 되면 그냥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,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독립해 나가거나 이제 커지게 되면 그때 또 부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. 자, 그래도 이 부부가 천만 다행인 것은 남들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라,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도 수용할 의도는 있었다는 점이죠. 그래서 제가 이 부부에게 요청한 것은 피차 예의부터 지키자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. 자, 혹 남편분 매일 아침에 용변을 보십니까? 자, 남편분은요, 왜 상담실에서 뭐 아침에 용변 보는 얘기를 왜 하냐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, 아니 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용변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? 자, 남편의 표정이 더 가관입니다. 화장실요. 제가 묻습니다. 아니 왜 굳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십니까? 그냥 급한 대로 아무 데나 싸면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이렇게 나왔더니 남편이 이제 황당함을 넣어서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, 선생님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. 그제서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사실 부부 싸움을 했다면 사실 분노라는 분뇨가 꽉 찬 상태라고, 오줌 똥 마려운 그런 상태라고. 자, 만약에 당신의 아내께서 감정의 화장실이 이제 뭐 급하다, 그런 상황일 때 어디 가서 그 용변을 처리해야 될까요?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화장실은 어딜까요? 자, 굳이 대답을 받지 않았습니다. 이미 남편의 고기를 끄덕끄덕 했기 때문이죠. 자, 그러면서 참 그럴 때 보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
그리고 아내분한테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자, 그리고 아내분, 우리 고사성어 중에 동족방뇨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? 몰라요. 저는 고사성어 잘 모르는데요. 자, 이게 말 그대로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고사성어지요. 사실 남편의 잘못을 막 시시콜콜 일일이 다 친정에 일러 바치는 것은 바로 언발의 오줌 누는 것과 동일합니다. 그 잠깐은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얻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발은 더 얼게 돼 있죠. 그런 것처럼 남편의 자존심은 더 떨어지게 돼 있고 남편의 말과 행동은 본인이 원한 것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을 거라고. 그래서 남편의 험담이나 잘못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푸시고 친정 가시면 좋은 점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예의라고 그럽니다. 자, 그래도 이런 설명을 해줬더니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. 자, 사실 이런 이야기를 상담사가 해줄 것이라고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얘기죠. 답답한 이야기죠. 사실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상담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말이죠. 자, 그만큼 우리는 교육이 없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마지막 최종 감정의 화장실로 글쓰기를 써라 하자. 일기를 쓰자. 그런 얘기를 쭉 했었고, 자, 그 다음에 감정 처리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말고 적어도 간격을 두었다가 왜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는지는 설명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자라고 싸움의 가장 기본적인 즉 예의를 바탕으로 한 싸움법을 일러주었습니다. 그래서 결혼에는 결혼의 U자형 곡선 또는 돌아서 이렇게 S자형 곡선이란 말을 쓰는데요. 신혼기의 결혼 만족도보다 이 중년기의 결혼 만족도가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. 혹은 결혼하기 힘들었지만 회계점을 돌아서 올라오면 그 탄력성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처음 숫자보다 올라가는 S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. 자, 그래서 결혼이란 피차의 노력을 통해서 또 예의를 바탕으로 두고 그런 상태에서 두는 그런 관계이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. 자, 어떠십니까 여러분?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우리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닐까요? 고맙습니다.